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악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다. 현대 사회에선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당연히 사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피고가 저지른 죄는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사형을 구형하고자 합니다. 감사 나부랭이가. 하지만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판결하겠습니다. 검찰 측의 주장을 물리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럴 수가? 그렇게 방생된 범죄자 녀석들은 원망하려거든 날 사형시키려고 한 네 남편이나 원망하라고. 더한 비극을 몰고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 피해자나 유족의 눈물을 대신해 제발 부탁드립니다. 법전에는 없는 엄벌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 너 같은 벌레 새끼들에겐 끓는 물이 딱이지. 고통 속에 울며 후회해라. 그게 바로 고문 소믈리에인 내 사명인 것이다. 그간 고문 소믈리에로서의 활동이 알려진 탓인지 내겐 깊은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온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그게 깊은 원한에 사로잡힌 눈빛. 하지만 이번에 날 찾아온 건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과거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했다고 한다. 법의 편에 서 계시던 분이 저한테는 무슨 일로, 전 그 사법 시스템에 절망했습니다. 그는 쥐어짜듯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건은 3년 전 사형수를 담당하던 그가 어느 죄수와 만나면서 시작됐다. 이런 사람이 사형수라고? 아, 근육 빵빵 무서운 사람이다. 그 죄수는 20대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말과 행동은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에겐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은 고작 5살이라고 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확인해보니 사형수 573번은 역시 짜릿해. 도끼로 사람을 죽이고 부녀를 폭행해 잡혀왔다고 했다. 그게 무슨...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지적장애인에게 책임을 지라니. 사건에 의문을 가진 의뢰인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알게 된 건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 수사 방식과 재판 과정이었다. 증거는 자백뿐이라고? 게다가 검찰이 잡아오라고 해서 잡아온 거라니. 도대체 왜 변호사는 정신감정조차 신청하지 않은 거지?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방식도 재판의 진행 속도도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달랐다. 재판이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낀 그는 더 깊이 조사를 이어갔다. 이 사건에 매달리는 건 이제 충분하지 않아? 윗선에서 결정한 일이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쯤 하도록 해. 그게 무슨... 하지만 그런 그의 움직임은 그의 상사 위에 저지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573번과 마주하며 그에게 마음을 줘버린 의뢰인은 573번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고,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닙니다. 재심 청구할 수 있게 사인 부탁드립니다. 그는 결사의 각오로 죄수 573번을 위해 구명 활동을 이어나간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573번 나와. 아싸, 밖에 나간다. 다른 사형수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573번의 사형 집행 명령이 내려온 것이다. 그렇게 된 이상 의뢰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573번은 그 길로 세상을 떠났다. 정말 미안해. 의뢰인이 그를 위해 사준 평소 아끼던 기차 모형의 장난감을 든 채로 말이다. 그 후 교도관을 관둔 의뢰인은 독자적으로 573번 사건을 재조사했다고 한다. 조사하던 중 그 사건에 거물 정치인의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보를 얻기까지 정말 힘이 드셨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난요, 573번의 아픔에 비하면 이 정도는. 그런데 문제는 그 소문 너머까지는 제 힘으로는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느 정보회사에서 이주인 씨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 찾아오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제게 원하는 건 뭐죠? 그때 의뢰인의 얼굴에 도깨비의 형상이 스쳤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간 573번의 아픔을 진범에게도 똑같이 알려줬으면 합니다. 제 방식은 법 그 반대편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도 제게 의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는 일그러진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사법에 대한 제 신뢰는 죽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의뢰 제가 맡도록 하죠. 억울하게 사라져야만 했던 무고한 영혼과 그의 신념이 담긴 단말말을 못 본 척할 수는 없는 법. 그렇게 나는 573번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정보상과 빠르게 접선했다.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건? 물론 있지. 이 사건은 우리 세계에서도 화제였거든. 그리고 난 그 끔찍한 진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 사건의 진범은 차기 총리 당선이 기정사실화된 법무대신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스캔들이 날게 두려워서 573번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건가? 법무 대신에겐 사형 집행명령 권한도 있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도 있으니까. 검찰이 자백을 강요하고 사형을 서둘렀던 이유가 고작 이거라고. 진범의 자료를 보니 공갈 협박에 부녀자 폭행은 물론 싸움질까지 뻔하디 뻔한 쓰레기 그 자체였다. 그 사람들 설계선 녀석의 단골이라더군. 덕분에 조사하기 쉬웠어. 그 말은 즉 녀석들이 한 짓도 이미 다 파악됐단 뜻이겠지. 내 질문의 정보상은 들뜬 목소리로 그럼 또 보지. 라고 대답했다. 자신의 안위와 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법 그 자체를 왜곡하고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사형대에 보내다니 절대 용서 못해. 니놈들의 죄는 사형조차 자비일 뿐. 고문 소믈리에의 이름을 걸고 사형의 만배에 달하는 고통을 선사해 주도록 하지. 진범 녀석은 김이 빠질 정도로 간단하게 끌고 오는 게 가능했다. 나 누군지 알아. 잘 알고 있지. 지가 싼 똥도 처리 못하는 더러운 범죄자 자식아.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룰루라나 밤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다니 이것만 봐도 반성은 글렀군. 아버지란 놈도 573번에게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알고 있다 말하자 쉽게 걸려들었다. 누구야? 네 놈을 심판할 어둠의 사법관쯤 되려나. 이 녀석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그런 짓을 했으니 아비나 그 아들이나 똑같은 쓰레기가 분명했다. 두 사람을 고문실에 끌고 온 나는 곧바로 손과 발을 묶어 움직임을 봉했다. 너 이 자식, 너 미쳤어? 그래,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게? 부자가 나란히 엉덩이 까고 누운 게 한심하게 그지없었다. 한 번만 물어보지. 니놈들이 누명을 씌워 죽게 한 청년에게 할 말이 있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뭔 헛소리야? 니놈들이 누명을 씌워 죽게 만든 그 청년을 벌써 잊기라도 했단 말인가? 조지마 카오라, 니놈 대신에 들어간 청년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정신 나간 녀석 때문이라고? 지금 장난해? 그래! 그런 놈 살아있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살아있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 니놈들이지! 정신 나간 건 니놈이다! 열받게 하는 두 사람의 말에 나는 그들의 다리를 10곳 정도 부러뜨려 놨다. 물론 다리만 부러뜨렸을 뿐 고문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이거 루카, 그걸 가져와. 네. 내 말을 들은 루카가 가지고 온 것은 서양배 모양을 한 금속의 기구였다. 난 망나니 같은 아들놈의 학문에 그 기구를 갖다 댄 뒤 우선은 너부터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그대로 힘을 줘 녀석의 몸속으로 그 기구를 손잡이 끝까지 밀어넣었다. 덜덜 떨기는 니놈에게 더럽혀지고 목숨을 잃은 여자들의 고통은 이것보다 더했다고. 녀석의 더러운 구멍이 피범벅이 되어 잔뜩 벌어져 있었지만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내가 손잡이에 달린 태엽을 돌리자 어때? 몸속에서부터 항문이 찢어지는 기분은? 녀석은 거품을 물고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꼴사납게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이건 고뇌의 배라고 불리는 고문기구다. 이거 너 자식이! 절대 용서 못해! 시작해라! 이 고문기구는 주로 종교적 이단 신문이나 마녀 사냥 때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기구의 특징은 손잡이에 태엽을 돌리면 서양배 모양을 한 부분이 크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이 배 부분이 벌어지면서 항문이나 입, 여인의 성기 등을 안쪽에서부터 찢어가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구인 것이다. 그런 걸 항문에 넣고 벌린다면 직장이 너덜너덜해지겠지. 이봐, 겨우 이 정도 고통은 너한테 겁간당한 여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피와 변이 잔뜩 묻은 그것을 이번엔 그 아비 되는 녀석의 입에 쑤셔 넣었다. 네 녀석의 아들놈이 더럽힌 거니 지금까지 한 것처럼 네가 깨끗이 닦아놔야지. 그렇게 배를 벌리면 입안은 걸레짝이 되어 이조차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 시점에서 이미 탈진한 것 같았지만 안타깝게도 고뇌의 배로는 즉사하진 않는다. 이봐, 다리도 이 모양 이 꼴이고 이 상태로 하루만 방치해두면 둘 다 저세상행인데 어떡할래? 살려! 아비놈은 뭐라는 건지 알 수가 없군.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네 애비 대신 대답해. 살고 싶나? 살려주세요. 뭐든 할게요. 제발 살려봐 주세요. 살려봐 주세요. 뭐든 하겠다라. 그런 말을 쉽게도 내뱉는군. 그렇다면 나도 조건을 내걸어야지. 니놈들이 누명을 씌운 조지마 씨에게 빌어봐. 그 사람이 용서한다고 하면 살려주도록 하지. 그런 말도 안 되네. 그놈은 이미 죽었잖아. 그거라면 걱정 말라고. 난 천국에서 하는 소리도 들리거든. 무슨? 착한 사람이니 니놈이 성심성의껏 빌면 용서해줄지도 모르잖아.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필사적으로 조지마 씨에게 빌기 시작했다. 조지마, 내가 미안해. 부탁이니까 제발 날 용서한다고 한마디만 해줘. 조지마 씨? 알아? 조지마 씨? 잘 안 들리는데. 이건 내 생각인데 사과하는데 반말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살려주긴 힘들겠어. 뭐? 그럼 내일 보자고. 수고해. 죽는다고요. 그렇게 24시간이 지난 뒤 다시 가보니 두 사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정말이지 근성이라고는 없군. 악인들은 어쩜 이리 빨리도 죽는지. 그러게요. 그 후 의뢰인에게 의뢰 완료 보고를 한 뒤 나는 조지마 씨의 명복을 빌었다. 조지마 씨, 이제 편히 가십시오. 물론 그는 내 말에 기뻐하지 않겠지. 그의 얼굴에 꽃이 피게 하는 건 과자나 장난감일 테니까.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